안녕하세요. 새로운 인생,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여성이에요. 시골에서 힘들게 사는 부모님의 뒷바라지를 받아 공부를 하고 대학을 마쳐 취직을 했어요. 서울로 상경하여 좋은 회사에 입사한 저는 부모님의 자랑이자 얼굴이었고 그곳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을 하였어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아이 하나 낳고 셋이 살만한 정도였는데 대신 무조건 맞벌이를 해야 했어요. 그런 와중에 저희 시어머니는 참 공주처럼 사시는 분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희생만 하셔서 그런지 처음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좋아 보이고 꼭 부모들이 희생을 할 필요는 없구나. 본인 인생을 사는 게 멋지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잠시 시어머니는 정말 특이하시고 신기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엔 조금 난해한 분이었는데 항상 멋에 취해 사시는 분이었고 본인이 가지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꼭 손에 넣고야만 하는 분이셨어요. 용돈이 30만 원이 뭐니? 꼴랑 한 50은 넘게 줘야지. 너 그렇게 짠순이처럼 굴지 마라. 다 애비가 번 돈이잖아. 어머님, 아파트 대출값에 애 학원비, 그리고 관리비에 생활비까지 하면 솔직히 너무 빠듯해요. 그나마 맞벌이니까 이 정도죠. 제가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못 드리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여유가 있어야 돈을 모으죠. 아니 그래도 10은 더 써라. 내가 좀 바쁘니? 친구들 만나서 이것저것 쓰고 하는데 내가 맨날 얻어먹을 수가 있냐고. 너처럼 외모 관리 신경 쓰지 않는 애들은 몰라. 얼마나 돈 쓸 데가 많은 줄 아니?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팍팍 나한테 쓰란 말이야. 항상 돈이 모자라는 시어머니셨고 워낙 씀씀이도 크시고 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꾸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늘 품위 유지 비용으로 모든 용돈을 쓰곤 하였죠. 그럴 때마다 늘 어머님은 저에게 용돈을 요구하였지만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저희 집 형편으로서는 어머님을 감당해내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런 어머님은 늘 저에게 불만이 한가득이었어요. 엄마, 못 보던 옷이네? 옷 샀구나? 예쁘다. 잘 어울려. 돈 좀 주고 샀겠는데? 굉장히 옷이 고급스러워 보여. 그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니? 백화점 한정판으로 산 거야. 어때? 클래스가 다르지? 이래서 백화점 옷을 입어야 돼. 당신도 좀 보고 배워. 엄마 옷 입는 센스라던가. 보는 눈이 얼마나 높아? 오히려 젊은 당신보다도 훨씬 낫다. 우리 형편이 빠듯하니까 그렇지. 아무리 둘 다 대기업 다니면 뭐해? 한 달에 이렇게나 나가는 돈이 많은데 나까지 백화점 옷 사입으면 집 거덜나겠다. 당신 가능하겠어? 나도 꾸밀 줄 몰라서 안 꾸미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할머니 옷장 가면 새 옷 엄청 많아. 어제도 할머니 백화점 다녀왔죠. 저도 데려가세요. 구경 가고 싶단 말이에요. 할머니보다 엄마가 더 할머니 같아. 할머니는 맨날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놀러 다니는데 엄마는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어머머, 얘는 무슨 새 옷이 많다고. 넌 젊은 애가 그렇게 후줄근하게 하고 다니니까 얘가 너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야? 너도 좀 꾸며라. 그깟 돈 얼마나 모은다고? 그렇게 아끼다가 똥 된다. 사람은 즐길 줄 알고 살아야 하는 거야. 사치스러운 어머님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아끼며 살았기 때문에 제 자신을 그렇게 꾸미진 못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꾸미는 방법을 좀 배우라고 했고, 정말 천지분간을 못하는 모자 같았지만, 시어머니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같은 여자로서 아직까지 많이 꾸미고 싶어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가 보다 하곤 했습니다. 정도가 지나치시지만 않으면 어머님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머님은 뭐든지 본인이 1순위곤 하였죠. 우리 어머님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매번 철철이 옷 쇼핑에 머리며 액세서리까지 저 나이에 저렇게까지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 본인만 챙기는 것 같아서 가끔 서운할 때도 있다니깐요. 안 그래요, 형님? 전 그렇던데. 뭐, 나도 완전히 이해가는 건 아니지만 워낙 멋쟁이시잖아. 그러려니 해야지. 아무튼 우리랑은 정말 다르다니까. 예, 너 이게 어떤 옷인데 여기다가 주스를 쏟아? 어쩜 얘가 그렇게 조심성이 없는 거야? 아우, 어쩐담. 나가야 하는데. 잘못했어요. 할머니, 주스 드리려다가 무거워서 손이 미끄러졌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화내지 마세요. 하여튼 덤벙대는 건 꼭 지 엄마 닮았지 아주. 누가 주스 달랬어? 꼭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설쳐대길. 어머님, 너무하세요. 애가 할머니 드리겠다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런 건데 옷이야 빨면 되는 걸 그렇게 화를 내세요. 네가 애 교육을 잘못 시키니까 애가 조심성이 없지. 내가 오늘 이 옷을 입고 나가려고 얼마나 펴렀는데. 하여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없다니까. 며느리들이 꼴랑 둘인데 지들 꾸미는 거 하며 생각하는 마인드 하며 나랑 달라도 너무 달라. 어쨌든 우리 집 올 거면 애들 아무것도 손 못 대게 해라. 혹시라도 내 옷이나 내 신발 가방에 뭐 묻히기라도 하는 날엔 가만 안 둬. 어머님은 그날 그렇게 동서와 말다툼을 한 뒤 놀러 나가셨고 본인이 제일 중요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날도 그렇게 화를 내고 나가셨어요. 동서는 매우 화나했지만 어머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니 그냥 씩씩대고 말더라고요. 저 역시 동서 같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서 동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고 그러고 나서 원래도 외적으로 많이 꾸미시는 어머님이었지만 요즘 들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용돈도 모자랐는지 남편의 신용카드를 가져다가 돈도 엄청 쓰셨고요. 당신 어머님 이번 달에 얼마 쓰셨는 줄 알아? 자그마치 170만 원이야. 진짜 우리 형편에 이건 아니지 않아? 혜진이 발레 다니고 싶다는 것도 못 해주는 마당에 나이든 어머님이 나가서 턱턱 170만 원씩 긁는 게 말이 되냐고. 당신이 어머님한테 얘기 좀 해.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무슨 떼돈 버는 부자도 아니고 나 진짜 계속 이런 거 못 참아. 언제까지 참아야 해? 엄마 예전에 많이 못 살고 힘드셔서 그래. 내가 이런 거라도 해줘야지. 아들이 돼가지고 이런 것도 못 해주겠어? 정도껏 하라는 거야. 누군 우리 엄마한테 못 해주고 싶어서 그래? 지난달 엄마 생신 때 꼴랑 용돈 10만 원 드렸어. 어머님 카드값 갚느라 그것도 겨우 드린 거야. 카드값 갚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지?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엄마한테 용돈 매번 드리지도 못하는데 생신 때마저도 난 우리 주머니 사정 봐가면서 드려야 해? 내가 돈을 왜 버는 건데? 네 말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만약 엄마한테 눈치 주면 가만 안 둬.
우리 엄마 충분히 누르셔도 되는 분이야. 내가 천천히 엄마한테 얘기 들을 거니까 네가 나서서 뭐라고 하지 마. 알겠지? 씀씀이가 점점 커져가는 어머님이었지만 남편은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속이 터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어머님은 거기에 더불어 남자친구까지 만드셨는지 남자친구를 만나서 오히려 본인이 돈을 더 펑펑 쓰고 계셨던 거예요. 있는 척 하려니 돈은 모자라고 그러니 한없이 남편을 닥달하고 그러다 결국 남편의 신용카드까지 가져다가 쓰시게 된 거죠. 명의만 남편 카드였지 제가 월급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빚을 갚게 되는 건 저였고 남편의 카드가 연체되면 신용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니 매번 카드값을 갚으면서 한숨이 턱턱 나왔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솔직히 짜증도 많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뭐가 잘못된 줄 모르셨고 무턱대고 가랑이 찢어지게 행동했어요. 아이고, 우리 최 선생님. 밥값은 제가 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까지 밥값 얼마나 한다고? 제가 낼 테니까 많이 드세요. 아유, 그럼 우리 여사님 덕분에 맛있는 거 감사히 먹겠습니다. 우리 여사님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여장부처럼 시원시원하니 내가 안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매일같이 맛있는 거 사주시고 좋은 거 보여주시고 내가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다니까요. 최 선생님이 저한테 주시는 사랑만 하겠어요. 언제든 제가 쏠 테니까 지갑은 비우시고 나오셔요. 아셨죠? 허세만 가득한 시어머니를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고 그 무렵 친정엄마가 관절 수술로 인해 목돈이 필요할 찰나였는데 전 당연히 엄마이기 때문에 그 돈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극구 반대하며 못쓰게 했고 제 돈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마당에 진짜 짜증 나더라고요. 본인들에겐 쓰길 바라면서 내 엄마한텐 못 쓰게 하는 꼴이 말이에요. 나 용돈 줄 땐 그렇게 눈치 주더니 너네 친정에 갖다 바친 돈은 아무렇지 않게 떡떡 갖다 바쳐? 어떻게 그러니? 어머님,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어머님한테 매달 들어가는 돈이고 저희 엄마는 이번에 수술하시는 수술비예요. 자식된 도리로서 이 정도도 못 해드리나요? 당신 얘기해봐. 내가 버는 돈 친정엄마 수술비 좀 내준다는데 이게 잘못된 거야? 한두 푼도 아니고 솔직히 결혼했으면 넌 이 집 사람이지. 장모님 꼭 수술하셔야 한대? 무릎 그거 고질병인데 해도 어차피 효과 없대. 내 주변 사람들도 수술했는데 효과 하나도 없다더라. 다 돈 낭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 그래. 와, 진짜 너무한다. 난 무조건 엄마 수술시켜 드릴 거고 내가 버는 돈이니 아무도 나한테 터치할 생각 마. 그리고 어머님이랑 당신 진짜 너무하네요. 어떻게 제 엄마 일에 나 몰라라. 특히 어머님 진짜 양심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렇게 매번 돈 가져가시고 카드를 그렇게 써대면서 저희 엄마 아프신 수술비를 못 드리게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입장 바꿔서 제가 어머님한테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진짜 아니지 싶네요. 어머님, 저 진짜 어머님한테 정말 이렇게 섭섭할 수가 없어요. 너무 서운했고 내가 그동안 시어머니를 내 엄마처럼 왜 모시기로 생각했나 싶었어요. 그리고 전 친정엄마 수술비를 보태드렸고 오히려 제가 수술비를 보태드리자 시어머님은 저에게 더 큰 용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당당하게 화를 내시며 달라고 하셨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머님한테 모든 걸 맞추기란 쉽지 않았고 지쳐가는 하루하루였어요. 마음 같아선 시어머니의 허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다 포기하고 나오고 싶었지만 그 부분만 빼면 정말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가정이었기에 미련하게 계속해서 참았던 것 같아요. 그래, 꾸미는 걸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어쩌겠어 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네 엄마 수술비 몇백 할 거 아니야. 나한테 몇십 주는 게 그리 아깝니? 나 오늘 놀러 나가야 하니까 10만 원만 보내라. 애비한테 얘기하니까 생활비는 네가 관리한다며. 너한테 달라고 하라던데 애비가 기눌리지 말고 당당하게 받아내라고 하더라. 어머님, 저번 주에 돈 드렸잖아요. 도대체 그 돈은 다 어디서 쓰시길래 매번 제 얼굴만 보면 돈 타령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얘, 내가 나 혼자 좋자고 쓰는 줄 알아? 혜진이랑 네 조카랑 내가 오랜만에 데리고 나가서 바람 쐬주려고 하지. 무슨 내가 나만 생각해서 돈 달라고 하는 줄 아나? 혜진이랑도 오랜만에 시간 보내고 싶어서 그래. 할머니로서 해준 것도 없고. 정말요? 어머님이 웬일이세요? 애들 생각도 다 해주시고. 그럼 저야 감사하죠. 가뜩이나 요새 주말에 계속 특근인데. 그러니까 네가 찬조를 좀 해줘야지. 너희 애랑 네 동생네 애 데리고 놀러 가는 건데 모처럼 내가 스트레스 풀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찬조나 해. 네 동서 보고도 하라고 해야지. 나도 마냥 나만 생각하는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보지 마. 어머님한테 정말 많이 지칠 때쯤 어머님은 처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가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로서 처음 손주들을 챙기는 것 같아 놀라기도 했고 내가 모르는 어머님의 면모가 있는 것 같아 조금은 놀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동서가 어머님께 찬조도 해드리고 고마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맡겼더니 어머님은 신나게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나갔고 아이들도 참 좋아했어요. 할머니랑 연주랑 이렇게 셋이 놀러 가니까 너무 좋아. 처음으로 할머니랑 이렇게 놀러 가는 거잖아. 얘기했어야지. 그렇게 좋아? 할머니랑 연주랑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게 놀다 와, 우리 딸. 엄마도 가면 좋은데 주말에 출근을 해야 해서. 얘는 내가 할머니인데 뭐가 걱정이야. 재밌게 놀다 올 테니까 걱정 마라. 자, 얼른 출발하자. 재밌겠지? 어서 가자. 근데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어머님 차도 없어서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려면 힘드실 텐데. 제가 태워다 드릴까요? 아니다. 애들이랑 이런 것도 추억이지. 걱정 말고 넌 일이나 해. 주말에도 회사 바빠서 미쳐버리겠다며.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아이들은 어머님과 재미나게 놀러 나갔고 어머님도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나가기 시작하니 본인도 재미나고 기분이 좋았는지 주말에 종종 저와 동서가 일을 할 때면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을 하였죠. 매번 어머님이 너무한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니 사실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동안 진짜 본인밖에 모른다고 속으로 욕을 엄청 했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님에 대해 오해를 많이 했었구나. 오래 같이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다 몰랐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며 고마웠었어요. 요즘 엄마가 애들 데리고 꽤 많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용돈 좀 올려드려야 하지 않아? 노인네가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형편에 지금 어머님 카드값에 용돈까지 올리면 관리비도 모자라겠다.
나도 어머님한테 너무 감사하긴 한데 다음 달에 성과급 나오니까 그때 어머님 따로 챙겨드리던지 할게. 자기랑 나도 요새 특근 때문에 바쁜데 혜진이 저렇게 잘 놀고 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 그래도 할머니 노릇도 잘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오해한 것 같아. 우리 엄마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생각이 깊으신 분인데. 이제라도 당신이 알아서 다행이다. 앞으로 잘 지내봐. 남편과 이런 얘기까지 하며 정말 잘 지내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어느 날 딸아이의 일기장을 보는데 지하철역 앞에 자주 갔다는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그림일기라서 따로 그 아래 내용은 많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주말마다 지하철 역사 앞에 자주 갔던 그림이 많았죠.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님이랑 같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구나 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가족 행사가 있는 날이었고 방어초를 맞아 어머님이 드시고 싶다고 하신 모든 횟감을 떠서 시댁에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전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였고 그 모습을 목격하자마자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흥분 좀 가라앉혀. 하극상이야? 위아래도 없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놓으세요. 저 절대 그냥은 못 넘어가니까. 형님도 이 얘기 들으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니까 저 말리지 마요. 가족 행사날 일찌감치 햇감 떠서 시댁에 가니 시모 머리를 쥐어뜯고 있던 동서였어요. 너무 놀라 말리는 와중 순간 동서가 내게 외친 한마디에 정말 횟감이고 나발이고 모든 걸 던지고 달려가 시모의 뺨을 찰지게 날려버렸습니다. 뭐? 앵벌이? 당신 도른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할머니가 돼가지고 손녀들 앵벌이를 시킬 수가 있어요? 돈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죠. 지금 애들한테 그 돈 뜯어가서 본인 옷 사고 머리하고 남자친구 만나러 다니는 게 말이 돼요? 심지어 하루 종일 김밥 한 줄만 주고 이거 다 못 팔면 오늘 엄마 아빠 보러 집 못 간다고 아빠까지 하더래요. 애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저한테 말도 못하고 울면서 간신히 말하겠어요. 혜진이한테도 물어보세요. 애들이 엄마 아빠랑 헤어지는 줄 알고 말도 못하고 매번 주말마다 억지로 따라 나섰나 본데 저 진짜 못 참아요. 인간이 어떻게 그러냐고요, 형님. 제가 너무한 거예요? 아니, 니들 지금 나한테 이러고도 너네가 무사할 줄 알아? 어디서 빼어먹은 버르장머리야? 나 오늘 일 가만 안 있어. 네,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어머님은 돈을 쓰다 모자라고 더 이상 돈 나올 방도가 없자 손녀들을 데리고 시디며 이상한 물건들을 받아다가 지하철 역사에서 앵벌이를 시켰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온 수익은 본인이 챙겼고 추운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녀들을 하루 종일 바깥에서 썰게 하였어요. 아이들이 장사를 하고 있으면 본인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근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며 손녀들이 돈을 벌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였는데 이 모든 사실은 동서의 딸 제 조카가 폭로하였다고 했죠. 할머니랑만 나갔다 오면 손발 얼음장에 피곤해하고 힘들어해서 물어보니 할머니가 말하지 말랬다고만 하고 내가 오죽하면 뒤를 밟았겠어요? 그러고 나서 물어보니까 옷까지 아주 못 사는 애들처럼 갈아입히고 앵벌이 짓을 시켜? 당신이 그러고도 할머니예요? 저 진짜 이대로 못 넘어가요. 남자에 미쳐도 유분수지.
그렇게 돈 벌어서 그 남자 만나고파요? 진짜 어이가 없네. 그동안 내가 오해했을 거라고 나 자신을 탓했는데 손녀들을 데리고 지금 앵벌이 짓을 시켜요? 진짜 사람 아니다. 정말 정상적인 사람 아니라고요. 어떻게 그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요? 나 지금 손 떨리고 말도 안 나오는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쌍으로 덤벼? 그래, 얘네들 데려다가 좀 물건 팔게 시켰다. 왜? 내가 내 소녀들 데리고 사회생활 좀 가르치겠다는데 니들 왜 이래? 요새 애들은 아주 곱게만 자라서 이렇게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좀 배워야지. 내가 그런 거 가르쳐 주려고 데리고 나간 건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나한테 니들이 손찌검을 해? 나 가만 못 있는다.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저희를 이상한 여자들 취급을 하였고 저희에게 똑같이 뺨을 날리셨죠. 그야말로 시어머니와 함께 육탄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담보로 저 몰래 남편 승낙을 받아 담보 대출까지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더 이상은 간과할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한계에 다다랐어요. 사회생활이요? 지금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간 애들한테 앵벌이 시켜서 나온 수익 가지고 놀러 다녔으면서 사회생활이라니. 형님, 이건 말로 안 끝나요. 어떻게 참아요? 저 정말 이대로 못 넘어가요. 이 짓을 글쎄 나갈 때마다 시켰대요. 그리고 이건 남편이 말하지 말랬는데 형님 집 담보대출까지 어머님이 받으신 거 아세요? 환갑이 한참 넘고 그저 놀기만 하는 사람이 대출 받을 일이 뭐가 있냐고요. 저도 이거 형님한테 말할까 말까 했는데 제가 비밀을 지킬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뭐라고? 아, 기막혀. 아니 진짜 정신병 아니에요? 이제 하다 대출까지? 와, 진짜 정상 아니다. 정말 치 떨린다. 정말 아직까지도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그 수익을 가지고 매번 본인의 남자친구를 만나러 다녔고 딸들에겐 이런 한 푼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곤 절대 우리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 아빠와 엄마는 살지 못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다 집 담보 대출까지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더 이상 어머님을 보고 살 수 없겠다고 판단하였고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저 몰래 대출을 받아준 얘기를 물으며 추궁을 하니 남편의 대답 또한 가관이었죠. 엄마가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아무렴 일부러 그랬겠소? 요즘 애들 오냐오냐 크긴 해서 그런 거 배워두면 좋긴 하지. 말 다 했어? 지금 혜진이 주말마다 나가서 앵벌이하고 들어왔는데 그게 아빠가 될 사람이 할 얘기야? 진짜 어이없네. 그리고 담보대출은 뭐야? 나 진짜 말도 안 나와. 영원히 비밀일 줄 알았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나 이해가게 설명해야 할 거야. 엄마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받은 거지. 그 나이에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리고 앵벌이라고 하지 마. 그냥 창조 경제라고 해. 우리 땐 다 나가서 돈 벌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드라마 육남매 모르냐? 넌 너무 깐깐해. 너도 비정상인 건 진작 알았는데 그 엄마한테 뭘 배웠겠냐?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됐어. 너랑도 끝장을 봐야겠다. 어차피 일어난 일 너랑 네 엄마 절대 안 변할 거고 우리 혜진이가 거기서 무슨 영향을 받으며 살까 두렵다 진짜. 끝이야. 끝이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야,
우리 사내 부부야. 너 이혼하고 멀쩡하게 회사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왜 못 다녀? 네가 못 다니지. 유책사유가 니네 집구석인데. 어디 한번 해보자. 나 절대 안 넘어가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의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도저히 이런 남자와 살 수 없겠다고 판단했어요. 전 그 즉시 이혼 소송과 함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어갔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경찰에 고발하였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경제관념을 알려준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는 태도로 나왔고 대출 또한 다 본인이 알아서 투자하고 수익을 내줄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렸죠. 본인의 남자친구가 주식 박사라며 헛소리하는데 저 말고도 동서 또한 서방님과 이혼을 진행하였어요. 그 집은 다행히 서방님이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에 순순히 이혼을 해주어서 협의로 끝이 났고 전 양육권 때문에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판사님과 변호사님도 정말 기가 막혀 하셨는데 요즘 시대에 소녀들 앵벌이는 물론이고 며느리 몰래 아들을 꼬여내 집 담보대출을 받게 한 시어머니가 어딨냐며 혀를 차고 기가 막혀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본인 손녀들한테 그리고 이렇게 지하철 역사 앞에서 불법으로 노점상 차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대출까지 진짜 가지가지.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동안? 일단 승산 충분히 있으시니까 저만 믿으세요. 힘내시고요. 그러게요. 뭐를 보고 여기까지 참았는지. 이제 애한테까지 그러니까 도저히 못 참겠네요. 남편 또한 정상이 아니고요. 아니 할머니가 돼가지고 경제관념 좀 심어준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전제 며느리들이 이해가 안 가요. 어쩜 애를 그렇게 싸고 도는 건지. 변호사님, 제가 소녀들을 좀 가르친 게 이럴 일이에요? 이런 걸로 이혼을 한다니 이해가 안 가네 진짜. 그리고 대출은 우리 최 선생님이 주식 박사라 다 수익 걷어서 어른이 돈 불려줄 건데 정말 왜 못 기다리는 거야? 이러니 그 짓꼴을 못 면하지. 인생 한 방인데 진짜. 어리석다. 좀 기다리면 내가 돈도 벌어다 줄 거고 애들도 딱 교육시켜 놓을 건데 참.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시어머니였고 그동안 가정생활을 하면서 시어머니의 소비 내역 그리고 남편의 방간 등 도저히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판사님은 이혼 판결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전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고 이런 아빠와 할머니에게 절대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판단하에 양육권과 치권 모두 제가 가져오게 되었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진짜 100번 양보해서 엄마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애들이 재밌으면 됐던 거 아니야? 재미? 혜진이한테 물어봤어? 억지로 했대. 너무 춥고 배고팠는데 엄마 아빠랑 같이 못 산다고 하니까 말도 못하고 한 거야. 그리고 애들은 그 추운 길거리에서 김밥 한 줄 던져두고 본인은 남자에 미쳐서 남자나 만나러 가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 엄마 생각하는 수준 딱 거기야. 그리고 너도 네 엄마 잘못했다고 인지 못하는 수준 또한 똑같고 내가 너랑 어떻게 사니? 너 볼 때마다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 텐데 어떻게 혼인 생활을 유지하냔 말이야. 됐고 이제 끝이니까 면접 때 빼곤 연락 마. 너도 네 엄마도 정신병자야. 내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참으려고만 했던 게 후회스러워. 함께해서 더러웠다 정말. 내 인생에 이혼은 없다고. 너만 참으면 될 일인데. 그리고 엄마가 수익 내준대잖아.
좀 참아줄 수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붙잡는 남편을 뿌리쳤고, 저런 걸 믿고 결혼을 했다니 진짜 후회 막심이었고,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동서에게 듣기로는 어머님이 그 남자친구에게 갖다 바친 돈만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카드값이며 용돈 모두 그 할아버지에게 탕진한 것도 모자라서 딸과 조카를 시켜 벌게 한 수익 또한 반 넘게 그 할아버지에게 갖다 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고소한 죄가 인정되어 어머님은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본인은 왜 이게 죄가 되냐며 펄펄 뛰었고요. 저만 믿으세요. 아들 이혼했다고요? 아유, 참. 이걸 못 기다리고 며느리들이 참 불같네요. 우리 여사님 속상하게. 그러니까요. 우리 선생님만 믿고 제가 다 투자한 건데. 근데 지금 일단 아들도 그렇고 저한테 돈 한 푼 안 주는데 혹시 제가 투자한 금액 중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주머니에 한 푼도 없이 다니려니까 앞이 캄캄하네요. 어허, 좀 기다리시라니까. 성격 급하시네. 그리고 그 돈 다 묶어놔서 지금 당장은 못 줘요. 원래 부자 되기란 쉬운 게 아니죠. 아유, 그래도 며느리도 이제 없는 마당에 정말 돈 나올 곳이 없거든요. 대출빚도 갚아야 하고 조금이라도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돈을 갖다 바친 것도 모자라 수익도 못 내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했고 남편은 어머님이 진 빚을 갚으며 진짜 잘못되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다고 했어요. 아무렇지 않고 지 엄마 잘못 없다더니 본인이 직격탄을 맞으니 속이 꽤나 타들어가는 남편이었죠. 이 모든 걸 제가 왜 혼자 짊어지려고 했는지 참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손절쳐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머님 때문에 아들들은 모두 이혼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아직까지 본인 잘못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유별나다며 동네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니지만 동네 사람들 또한 시어머니에게 등을 돌렸다고 했고 남편은 그렇게 본인 엄마 불쌍하다고 하더니 본인도 어머님 씀씀이가 감당이 되지 않았는지 어머님에게 그만 좀 하라며 요즘 모자 사이가 예사롭지 않다고 했어요. 참 자기 엄마한테 하는 효도는 셀프인데 모든 것을 제가 해주다 본인이 하려니 본인도 버거웠나 보더라고요. 정말 버겁고 암흑 같은 결혼 생활이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은 거기에서 탈출해 제 인생을 찾아 나가고 있답니다. 이혼을 하고 그 집 꼴을 안 보고 사니 이렇게 제 월급이 여유 있었는지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친정엄마 드시고 싶은 거, 딸 하고 싶은 거를 모두 다 눈치 안 보고 해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지금은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왜 이제 이혼했나 싶을 정도로 새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형님, 그래도 우리 종종 연락하고 지내요. 애들도 또래고 이런 얘기 어디서 하겠어요. 전 그래도 애아빠랑 좋게 끝내서 그나마 시댁 얘기 가끔 듣거든요. 제가 종종 얘기도 전해드리고 할게요. 우리 자주 만나서 이야기 나눠요. 그래, 우리 자주 만나자. 이런 얘기 어디서 하겠어. 연주랑 혜진이 서로 잘 지내기도 하고 우리도 좋은 친구가 될 거야. 그러게요. 참 결혼하면서 가장 큰 수확이 정말 친한 친구를 만든 것 같아 그래도 헛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동서아는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런 얘기 참 창피해서 하긴 그렇지만 지금은 동서아 만나면 서로 깔깔대며 그때 일을 떠올리고 있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아 기분이 정말 묘하기도 하면서
좋기도 하답니다. 지나온 과거가 참 후회되긴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제 미래가 너무 기대되기에 이제 그만 후회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전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쳐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18년 전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현재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많은 상처를 지워버리고 현재의 남편과 그리고 이쁜 딸을 키우면서 잘 지내왔었는데 18년 만에 전 남편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10달 품어 배 아파 낳았던 친딸의 얼굴도 보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벌어진 돌발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친딸이 저에게 갑자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전부 잊은 줄 알았던 18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한창 더웠던 여름날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걸 제 두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제 딸과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배가 고프다는 말에 잠깐 분식집에 들어가려 했는데 건너편 상가에서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이 아닌 줄 알았어요. 워낙 일 때문에 바쁜 사람이라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없는 사람인데 바람을 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남편이 회사 직원과 잠깐 시장에 들러 먹을 걸 사러 온 줄 알고 일단 아는 척을 하려 했는데 그 순간 남편 옆에 있던 여자가 옆구리에 팔짱을 끼더니 살갑게 웃으면서 머리를 남편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어요. 제가 분식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자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안 들어오냐고 물어보며 밖으로 나오길래 딸이 남편의 바람 피우는 모습을 목격하기라도 할까봐 딸을 나오지 못하게 밀고 분식집으로 들어갔어요. 여자의 느낌상 남편의 행동은 100% 바람으로 확신했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상을 해도 그 장면은 누가 봐도 바람이었고 그때부터 남편의 모든 행동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아주 잠깐 의문의 여자와 팔짱을 끼고 시장을 돌아다녔던 거 외엔 얻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증거물을 남겨두지 않으려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남편에게서 증거물을 찾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힘든 날들을 감당하며 버텨오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결정적인 증거물 하나를 얻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과 엄청난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고 결국 이혼의 문턱까지 가게 되었죠. 당신 잠깐 이리 와봐. 지금부터 뭐든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마.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물건 당신 정장 안주머니에서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다른 건 다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 있는데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아서 거짓말할 생각 말고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 당신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고 있지? 이런 말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나한테 변명한다고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아이씨,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거 싫어한다는 거 알면서 내 정장 안에 있던 물건 왜 손을 대? 너 지금 제정신이냐? 그거 당장 일이 안 되나? 왜? 이게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예상 못했어? 돈 많은 사람들은 원래 다 이래? 내가 항상 얘기했지? 다른 건 다 이해해주고 넘어가도 우리 가정 깨지는 행동을 하면 나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임신 테스트기가 왜 여기서 나와? 흐린 것도 아니고 선명하게 딱 2줄인데 지금 이걸 본 내가 잘못 본 거라고 말할 수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은 이미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지른 걸 보면 이혼 생각이 있었던 거지? 아무래도 내가 재산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서 나를 가만두지 않더라고. 당신이랑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 해도 그건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
골키퍼 있다고 해서 골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모든 상황은 변화될 수 있는 거고, 사람은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임신 테스트기, 당신도 알겠지만 임신 확실한 거고, 혹시 몰라 내가 보는 앞에서 그 여자가 테스트를 했는데 거짓말이 아니었어. 이미 내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뱃속에는 내 핏줄이 자라고 있는 걸 알게 됐는데 그냥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당신이 내 사생활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하는 걸 말해봐. 먹고 살 정도의 돈이 필요한 거야? 앞으로 새 출발을 하는데 적지 않게 위자료 지어줄 테니까 당신 갈 길 가면 되겠네. 어차피 나랑 같이 살고 싶지 않잖아. 그럼 보현이는 당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내 딸이 받은 상처는 어떻게 보상할 건데? 너는 나랑 함께 살아온 17년의 생활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당신이랑 함께한 시간들 당연히 소중했지. 지금도 소중하고, 네가 나랑 못 살겠다며 이런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준다면 나는 너랑 이혼 안 하고 지금의 삶을 유지하고 싶은데 네가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겠어? 이게 힘들면 그냥 이혼하는 거고. 어떻게 할래? 17년의 결혼 생활 여기서 마무리 지을래? 아니면 그냥 넘어갈래? 어차피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미 그 사람의 뱃속에는 내 핏줄이 자라고 있는데 억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 남편의 당당함에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제일 큰 충격이었던 건 남편 정장 안에서 나왔던 임신 테스트기에 보이는 선명한 두 줄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남편과 함께한 시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믿고 살았는데 힘들게 이끌어온 내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건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는 걸 앞에서 전부 다 지켜본 딸에게 남편이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는 상처인데 남편은 그런 건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현아, 아빠 엄마가 서로의 생각 차이 때문에 떨어져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보현이 너는 누구랑 살고 싶어? 아빠는 지금 현재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많이 힘든가 봐. 그래서 너도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다. 엄마랑 살면 앞으로 네가 원하는 꿈을 펼치기에는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야. 하지만 아빠는 네가 내 핏줄인 만큼 원하는 걸 뭐든 이루어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줄 생각이거든. 아빠 옆에 있으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고 남들한테도 무시당하는 일은 없을 거다. 아빠는 솔직히 고민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빠랑 함께 사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 지금 보현이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한참 예민한 나이에 애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봤어? 원래 이렇게 이기적이었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보현이가 당신한테 갈 것 같아? 생각 없이 뱉어대는 남편의 말에 화가 난 저는 얼굴에 손을 올리며 난리를 쳤는데 그 순간 뒤에서 제 딸이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곤 제가 보는 앞에서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딸의 돌발 행동에 당황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충격적인 한마디를 딸의 입에서 듣게 되었고 저는 그 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17살밖에 안 된 딸은 남편이 바람 피운 게 전부 제 탓이라면서 똑바로 행동하지 않아 남편이 바람을 핀 거라고 거침없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엄마는 조금의 잘못도 없다고 생각해? 엄마가 아빠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지. 무조건 아빠한테만 잘못을 돌리기 전에 엄마의 행동부터 되돌아봤으면 좋겠어. 당연히 아빠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지. 내가 봤을 땐 둘 다 잘못했어. 엄마도 아빠 덕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라면서. 그전에는 입에 풀칠하는 것도 힘들었다고 나한테 현재의 삶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입이 닳도록 얘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엄마처럼 구질구질하게 가난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아빠가 모든 걸 다 해주겠다는데 내가 왜 그런 좋은 조건을 걷어차고 가난한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어? 나는 아빠랑 같이 살 거니까 엄마는 나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 조용히 넘어가줘. 딸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나 앞으로 좋은 대학도 가야 하고 좋은 일자리에 취직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내 인생까지 망치고 싶어? 괜히 일 크게 키우지 말고 엄마 혼자 아빠 집에서 나가. 나는 내 꿈을 펼 거야. 엄마처럼 가난했던 과거로 돌아갈 생각 없다고. 딸의 말에 엄청난 말을 듣게 된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 있을 힘조차 없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자 이런 제 모습을 보게 된 딸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았는지 방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남편은 딸이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모든 상황이 해결된 것 같다면서 조용히 위자료 받고 사라지라며 딸의 인생길까지 막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었고 마음 같아선 남편의 인생도 끌어내리고 싶었지만 배 아파 낳은 제 딸이 눈앞에 아른거려 어쩔 수 없이 위자료만 받고 이혼 결정을 하게 되었네요. 뒤늦게 남편과 이혼했다는 걸 알게 된 부모님께서 한바탕 시부모님과 난리를 쳤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군요. 가정을 위해 충실히 살아온 것밖엔 없는데 왜 이혼을 당해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양가 부모까지 목소리를 높여 싸우는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을 보고 있던 저는 너무 괴로워 또다시 울분을 토해내며 부모님께 돌아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다고 돌아가. 저놈이 너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품에 안아서 벌어진 일인데 왜 우리가 가해자인 것처럼 오해를 받아야 되는 거냐고. 여태까지 먹여주고 채워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돈도 쥐뿔도 없는 집안 걷어들여주니까 아주 배가 불렀지. 내 아들이 자기 마누라를 옆에 끼고 있는데도 한눈을 팔았다는 건 너한테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건데 너도 참 한심하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가꾸질 않는데 내 아들이 네가 여자로 느껴졌을 것 같니? 나는 너한테 위자료도 지어주지 않고 걷어차버리고 싶었는데 내 아들이 워낙 정이 많아서 너한테 위자료 지어준 거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나도 나름대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어요. 어머님 집안에 돈이 많으면 상대방의 기분은 고려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머님부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인간이 저 모양인 거라고요. 한참 동안 서로 얼굴을 붉히다가 또다시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저는 더 이상의 상처를 받고 싶지가 않아 부모님을 진정시킨 뒤 힘겹게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면서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서는 저희 가족들을 향해 냅다 뿌려버렸어요. 온몸을 소금으로 뒤집어 쓰게 되자 정말 힘들게 참아왔던 제 감정을 조절할 수 없게 되었고 이성의 끈을 놓아버려 시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남보다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시모의 행동에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되면서 남편에 대한 불만들을 시모에게 전부 다 쏟아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시모와 뒹굴면서 난리를 쳤고 저희 부모님이 겨우 말려서 더 이상의 큰 피해는 막을 수가 있었어요. 결국 서로에 대한 상처만 남겨진 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는데 이혼을 하고 난 이후부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이미 저는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정신 상태에 문제가 생겼었죠.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도 견디기가 힘들었는데 딸까지 남편을 따라가게 되자 앞으로 삶의 목표가 사라져버려 삶의 의욕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참 동안 버림받은 괴로움을 이겨내지 못한 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했던 남편의 상간녀가 유산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상간녀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잘못이 없다는 걸 알지만 저는 유산의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었고 그 인간들의 불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깨버린 그 여자가 행복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딸은 자기 아빠의 도움을 받아 공부에만 매진하면서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아이를 유산했다는 말을 듣게 된 이후부터 저도 그 인간들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달라진 현실을 받아들인 뒤 남편이 준 위자료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잊어버리기 위해 정신없이 일에만 매진해 왔었는데 제 인생에 또 다른 인연이 찾아오게 되었네요. 그 사람은 저와 반대로 아내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전처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자기 친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새 삶을 꾸렸었죠. 저와 비슷한 상황들이 공감이 되었고 서로가 가진 아픔을 위로해 주다 보니 어느새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되는 일이 있었네요. 한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전 남편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껴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게 되었던 거고 다행히 제 선택은 옳은 길이었다는 걸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점점 더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 수 있었고 친엄마에게 버림받게 된 그 아이를 친딸처럼 받아들이며 한 가족이 되기 위해 많은 사랑을 주었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곁에서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준 딸이 저에게 사랑을 줄 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저와 연을 끊어버린 딸에게도 버림을 받았을 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앞이 막막하기만 했었는데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배 아파 낳은 제 친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친엄마처럼 생각해주며 따라줘서 18년의 결혼 생활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제 인생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좋은 날들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제 식당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18년 전에 연을 끊었던 제 친딸이 제가 장사하는 식당에 어떤 남자와 함께 들어왔는데 저는 일이 너무 바빠서 못 알아봤지만 제 딸은 저를 알아봤는지 갑자기 아는 척을 했어요. 엄마 아니야? 아, 엄마 맞네. 와, 이게 얼마 만이야? 우리 18년 만인가? 세월에 장사 없다더니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잖아. 엄마도 정말 많이 늙었네. 와, 내가 그때 엄마를 따라갔다면 나는 18년 동안 식당 일이나 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일해서 줄을 잘 타야 한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곳에서 엄마를 다 만나냐? 자기야, 인사해. 우리 엄마야. 내가 우리 집안 과거에 대해서 얘기해 줬었지? 18년 만에 만난 엄마인데 너무 많이 변해서 소개해주기가 좀 창피하지만 그래도 자기도 우리 친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했었잖아. 엄마, 우리 이번에 결혼해서 여기저기 정신없이 알아보느라 많이 힘들었는데 음식 좀 신경 써서 준비 좀 해줘. 오래간만에 만난 딸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줄 수 있잖아. 그럼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걸로 신경 좀 써줘. 우리는 저기 룸으로 들어가자. 그래도 돈 좀 꽤 버는 것 같네? 여기 동네가 꽤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이런 곳에 음식점을 오픈할 정도면 돈이 꽤 들지 않았을까? 건물주도 아니고 상가 임대해서 음식 장사하는데 돈이 얼마나 있겠어?
내가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먹고 싶다고 했던 이유가 다 있었네. 어쩐지 느낌이 별로 안 좋더라. 불편해서 음식이 입에 들어갈지 모르겠다. 그래도 18년 만에 만난 딸인데 음식에 신경 좀 써주겠지? 나 입맛 되게 까다로운 거 알지? 18년 만에 갑자기 만난 딸과 마주했을 때 너무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긴 세월 동안 제 친딸도 많이 변해 있었고 전 남편한테 금전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 그래도 꽤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올라 순간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오래간만에 얼굴 보게 된 친딸이라 내칠 수도 없어 음식을 내어 주었어요. 저는 차마 얼굴을 보기가 좀 그래서 직원들이 서빙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잠시 뒤 룸 안에서 소주병이 밖으로 날아와 벽에 부딪힘과 동시에 와장창 깨지는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라 급하게 룸 안으로 들어갔고 흥분한 모습으로 얼굴을 붉히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게 된 저는 무슨 일 때문에 소주병을 던졌는지 물어보았는데 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밥 먹으러 왔으면 조용히 밥만 먹고 가면 되는 건데 왜 술병을 던지는 거야? 우리 종업원이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니?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뭔데? 종업원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서비스가 이 모양이야? 술 따라 먹기 귀찮아서 술 좀 따라보라고 시켰는데 얼굴 표정 싹 바뀌더니 여기는 술 따라주는 술집이 아니라면서 내 말을 무시하고 술병만 놓고 나가려고 하잖아. 월급 받는 주제에 어디서 자기 뜻대로 행동하려 들어? 내가 여기 식당 사장 딸인 거 몰라? 오래간만에 엄마 얼굴 봐서 좋게 넘어가려 하니까 별 거지 같은 게 사람 기분 다 잡쳐놓네. 나 오늘 이런 기분으론 그냥 못 넘어가겠는데? 돈 주고 음식 먹는데 우리가 왜 눈치를 봐야 하는 거냐? 이런 곳에 손님이 많은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야, 그냥 일어나자. 기분 더러워서 음식 먹을 수나 있겠냐? 아니, 나는 오늘 여기서 모든 음식 전부 다 주문해서 먹을 거야. 그리고 저 종업원 퇴사 처리되는 것까지 보고 집에 들어갈 거니까 상황 악화시키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어. 엄마, 저 남자 지금 인상 쓰는 거 봤지? 저런 남자를 종업원으로 들이니까 장사가 잘 되겠어? 저기요, 지금 제 말 무시하는 거예요? 술 다시 가져오라니까. 기분 나쁘면 지금 당장 때려치우던가. 당신 같은 마인드로 일하려면 식당이 흥할 수 있을 것 같아? 서비스업에 일하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똥맛 쓴맛 다 보면서 돈을 버는 직업이라고. 서빙만 해주면 다 되는 줄 알아?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당장 가서 술 가져와. 그만하지 못해? 너한테 줄 음식은 없으니까 당장 나가. 18년 만에 얼굴 봤으면 조용히 밥만 먹고 갈 것이지. 왜 남의 식당에 와서 행패야? 여기는 식당이지 손님 술잔에 술 따라주는 유흥업소가 아니라고.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세월이 흘러도 네 아빠 닮은 건 여전하구나.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면 어느 정도 철이 들어야지. 너희 아빠 닮아서 성격까지 고약한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엄마 몰래 바람 피운 그 여자랑 함께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하디? 아는 게 없으면 그 입 함부로 놀리지 마. 나 이래봬도 청담에서 알아주는 미술 강사야. 우리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과거에 그 여자는 진작에 병들어 죽었어. 혈액암에 걸렸었거든. 나중에 안 거지만 임신했을 때 이미 혈액암을 앓고 있어서 유산이 됐던 거였어. 엄마는 그때 당시 내쳐줬으니까 유산 소식이 엄청 반가웠었겠지.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상당히 힘들어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다른 여자 만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긴 하지만 아빠도 세월에 장사 없는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
폐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 받고 있긴 한데 오래가진 못할 것 같아. 이런 내 기분을 엄마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힘들어서 잘생긴 종업원한테 술 좀 따라보라고 시킨 건데 여긴 술집이 아니라고 딱 잘라 거절하면 내 기분이 어떻겠어? 식당에서 일하는 핫바리 주제에 손님인 나를 함부로 대?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가려 했는데 안 되겠네. 돈 좀 있는 대로 내놔봐. 기분도 안 좋은데 다른 곳에 가서 술 좀 사 먹게. 돈 좀 내놔 보라고. 아이씨, 내 말 안 들려? 우리 직원이 똑부러지게 행동했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네가 어떤 삶을 살아오던 가정사가 어떻든 그게 나랑 중요한 문제야? 너한테는 밥 한 톨도 아까우니까 그만 행패 부리고 나가. 괜히 소란 피워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고. 그리고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는 네가 엄마한테 말했던 그때의 말들을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을 만큼 마음의 상처를 깊게 남아있는데 너한테 좋은 말이 나가겠니? 과거나 현재나 달라진 거 없는 너한테는 조금도 베풀고 싶지가 않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당장 썩 꺼져. 그래, 부유한 네 아빠 따라가서 배운 게 고작 이런 삶이니? 그래서 엄마랑 영 끊고 지내서 행복했어? 엄마, 저 왔어요. 아, 이게 다 뭐야?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식당이 왜 이렇게 난장판으로 되어 있어? 제가 치울 테니까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엄마는. 엄마? 그래서 나를 최대한 빨리 식당에서 내쫓으려 했던 거구만. 저기요, 그쪽이 우리 엄마 친딸이야? 얼굴이 안 닮은 것 같은데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니까. 너랑 말 섞고 싶지도 않고 다시는 얼굴 볼 생각도 없다. 슬기야, 여긴 엄마가 치울 테니까 룸에 들어가서 배고플 텐데 밥부터 먹어. 엄마, 잠깐만요. 저기요, 저 아시죠? 저는 그쪽 얼굴 기억나는 것 같은데. 우리 어디서 봤죠? 아, 맞다. 내가 몇 달 전에 그쪽 경찰서에 보냈잖아요. 그때 아마 술 마시고 지나가는 노인분 눈앞에 거리적거린다고 인정사정 없이 막 발길질하길래 제가 엎어치기로 제압했던 거 기억하죠? 제 의붓딸의 말을 듣게 된 친딸은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는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제가 몰랐던 말을 듣게 된 터라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친딸이 앞에 지나가는 노인분이 거리적거린다면서 발길질을 하더니 사정없이 분풀이를 해서 제 딸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막았는데 자기한테도 발길질을 하길래 엎어치기로 제압을 한 뒤 경찰서에 넘겼었다고 그때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 딸이 친딸 앞으로 다가가자 움찔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옆에 있던 남자의 뒤로 숨더니 그 남자에게 제 딸을 당장 눈앞에서 치워달라는 말에 남자가 제 딸의 멱살을 잡아 넘겨뜨리려 했어요. 하지만 제 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렸을 적부터 유도 선수 국가대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 웬만한 남자보다 힘이 있었기 때문에 친딸 옆에 있던 남자는 제 딸을 제압하지 못했어요. 자기 몸을 건들자 화가 났는지 그 자리에서 엎어치기를 시전했고 그 남자는 허리를 부여잡으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다시 친딸 앞으로 다가가 멱살을 잡은 뒤 무서운 얼굴로 노려보는 순간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거품을 물더니 그 자리에서 실수를 하더니 실신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친딸과 남자를 식당 밖으로 내쫓아버리면서 다시는 식당에 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소금을 한 바가지 뿌려버렸습니다. 유도 선수인 제 딸이 한 번의 상황을 정리해줘서 더 큰 일을 모면할 수 있었고 그날 이후 친딸은 더 이상 식당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친딸이 식당 앞에 쪽지를 두고 갔어요. 전 남편이 숨을 거두기 전에
제 얼굴을 보고 싶다며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속 편하게 떠나고 싶다는 메모를 딸이 전달해 주었습니다. 과거에 저에게 그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온갖 상처를 안겨준 전 남편이 이제 와서 숨을 거두기 전에 자기 편하게 떠나고 싶다고 저를 찾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어이가 없었네요. 당연히 가지 않을 거고 친딸과도 엮이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의 가정에 충실할 거예요. 그게 제가 내린 결정입니다. 전 남편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난 이후 사업이 힘들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긴 했는데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그 인간들도 힘들어져 봐야 깨닫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일들이 펼쳐질지도 모르지만 저는 지금의 행복을 절대적으로 지킬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살아왔던 인생의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컴퓨터 앞에 앉게 되었네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삶을 후회 없이 살고자 정말 열심히 달려왔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 아직까지도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소통 좀 해보고자 용기 내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중이네요. 아마 저와 연배가 같으신 분들은 대화가 잘 통할 거라 생각하고 글을 써 보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었었는데 지나온 세월을 보면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멈추지 않은 세월에 장사 없다고 저 또한 이제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근력이 중요하다고 해서 최근에 뒷산에도 올라가 보고 나름 열심히 운동하면서 젊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중이네요. 쉬지 않고 달려온 지 20년의 시간은 이곳에 전부 담을 수는 없겠지만 큼지막한 사건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제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을 일찍 세상을 떠나보내고 아들과 단둘이 열심히 살고 있었을 때였어요. 아들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 준비하려고 장을 본 뒤에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잠시 뒤 저와 눈이 마주친 아들은 제가 앞에 서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었는지 흠칫 놀라며 급하게 자리를 회피하려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과 옆에 있던 여자를 불러 조용한 장소에 들어가 어떻게 그곳에서 둘이 들어가고 나왔는지 진실을 들어야만 했어요. 지금 내가 본 게 맞는다면 아들 너는 엄마가 처음 본 저 여자와 단둘이 산부인과에 들어갔다 나온 거 맞는 거지? 내 눈을 의심하고 싶지만 둘이 걸어 나오면서 아들 너는 저 여자의 배를 쓰다듬어 주고 있었잖아. 그게 무슨 뜻인 거니? 엄마, 그게요. 이 사람 이름은 정미선이고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여자예요. 그리고 지금 뱃속에는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요. 너 제정신이야? 어떻게 이런 일을 무책임하게 저지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말이야? 엄마, 일단 진정 좀 하세요. 그러다 숨 넘어가겠어요. 어쩌다 보니 임신까지 하게 됐는데요. 산부인과에서 뉴스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라며 엄청 놀라셨어요. 지금 미선이 뱃속에 아이가 셋이나 있대요. 새쌍둥이라는 말이죠. 저희 부부한테 기적이 찾아왔다니까요. 조만간 미선이 부모님 만나서 정식적으로 인사드리고 오려고요. 어차피 엄마한테 먼저 인사드리려 했는데 잘 됐네요. 엄마,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 테니까 허락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선이라고 해요. 처음 뵙겠습니다. 석찬 씨한테 듣던 것보다
훨씬 젊으시고 상당히 미인이세요. 미선 씨, 내가 초면에 이런 말 하는 거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둘이 사귄 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엄청 심각하다는 거 몰라요? 미선 씨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알면 그냥 넘어가실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죠? 결혼하겠다는 확신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해서 둘이 함께 할 수 있을지 그것 또한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머님,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부모님 그렇게 꽉 막히신 분 아니시고 제 말 한마디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세요.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철이 없어 보이는 줄 알아요? 애 낳고 살림 차리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요? 지금 둘이 나이가 몇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모든 건 절차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하겠다면 일단 양가 부모님 허락부터 받고 그 다음에 상견례와 결혼식을 올린 뒤에 계획해서 아이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둘은 그냥 앞뒤 싹 잘라버리고 임신부터 덜컥했으니 어느 누가 달가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겠어요? 내 아들과는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선 씨 부모님께 서둘러 이 소식을 알려드리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어른들끼리 진지하게 대화 나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오늘은 이만 집으로 돌아가고 나중에 다시 약속 잡아서 만나는 게 좋겠어요. 엄마, 미선이 임신했다니까요. 일단 잘 먹어야 돼서 오늘은 엄마 먼저 들어가세요. 저는 미선이 밥 먹이고 들여보낼게요. 아들은 제가 지금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듯 했어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는 아들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저녁에 다시 대화를 이어나가자며 함께 앉아있던 여자를 부축해 주면서 밖으로 나가버렸네요. 어이가 없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앞이 너무 막막했었어요. 그때 당시 아들과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복잡한 감정이 저를 힘들게 만들었네요.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철없는 여자의 뱃속에 아이들이 걱정이 되면서도 배신감 또한 복합적으로 밀려와서 이 일을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혼자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너무 큰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해 몇 번이고 멍하니 서 있었네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거실에 앉아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늦은 저녁 시간이 돼서야 아들은 현관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와 제 눈치를 살피면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열심히 살겠다고 저를 설득했어요. 엄마, 아까 많이 당황했었죠? 저도 숨기로 했던 건 아닌데 미선이가 몸이 이상하다는 말에 혹시나 해서 산부인과에 가본 거예요. 그런데 새쌍둥이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였죠. 저희도 처음 산부인과에 가봤어요. 점점 배가 불러오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미선이네 부모님 만나서 결혼 허락받고 가정을 꾸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석찬아, 너는 어떻게 그 나이 먹고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니? 너 만약에 미선이라는 그 여자 집안에서 결혼 반대하면 그땐 어쩔 건데? 그리고 네가 지금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회사에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월급 받아가며 살고 있는 걸 그 집안에서 좋아할 것 같아? 딱 봐도 대학생인 것 같은데 그 집안은 우리와 다르게 잘 사는 집안 아니니? 딱 봐도 부모님께서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온 것 같은데 한순간에 청춘을 잃어버리게 생겼는데 그 여자의 부모님께서 널 가만두겠어? 그런 거 각오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살면 분명 좋은 결과 올 거고, 저는 집안의 가장이 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엄마가 그렇게 걱정하실 만큼 저는 약하지 않아요. 아빠 일찍 세상 떠나시고 지금까지 봐오셨잖아요. 아들은 무조건 잘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저에게 믿음을 주려 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떨쳐낼 수가 없었네요. 아들은 아직 회사에서 퇴근을 하지 않은 상태라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서둘러 문을 열라고 화를 내시는 언성 높은 목소리에 일단 문을 열어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의 아버님께서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며 가만두지 않겠다는 표정을 보이셨어요. 최대한 침착하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려 했지만 이미 극도로 흥분하신 상태라 제 말은 귀에 들어가지 않았고 제 아들을 빨리 불러오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소리치며 제 쪽으로 분위기가 집중되게 만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를 바라본 그녀의 아버님과 시선을 주고받을 수 있었고 침착함을 되찾은 그 여자의 부모는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에 자리를 잡았네요. 무슨 마음이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아들이 분명 잘못한 건 맞지만 그쪽 따님도 잘한 건 없다고 생각하네요. 서로 사랑해서 실수한 거니 현실을 받아들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 집안의 아들과 제 딸의 결혼을 허락해 달라는 말이에요? 일부러 내 딸 임신시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미선이한테 들어보니까 별것도 없는 집안에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더구먼. 그런데 내 딸을 감히 넘봐? 저희 집안이 어떻고 제 아들이 뭐가 모자라다는 거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아들이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미선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알아요? 대학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쪽 아들 때문에 내 딸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뱃속에 애가 하나도 충격인데 셋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오늘 그놈은 내 손에 끝장날 줄 알아? 말이 너무 심하시군요.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건데 왜 내 아들만 죄인 취급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런 분위기로는 대화 자체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만 저희 집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부모는 제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도중 이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아들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집으로 찾아왔고 아들 뒤에는 여자가 모습을 숨기며 고개만 내밀고 있었어요. 둘이 함께 온 모습을 보게 된 저도 당황했지만 그녀의 아버님께서 아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달려가 멱살을 잡은 채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한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고 아들은 용서를 구하고 있었네요. 결국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던 도중 여자의 부모님께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존재를 없애라고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습니다. 거침없이 얘기하시는 그녀의 아버님은 앞으로의 미래만 생각하라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미셨네요. 지금 그게 따님한테 할 말인가요? 어떻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우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신들이 그러고도 부모예요? 그럼 그쪽이 내 딸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의사가 되려면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뱃속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내 딸의 인생을 망치라는 거야? 미선이 너는 아빠 말대로 움직이거라.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너는 평생
그 아이들의 식모 생활만 하는 거라고.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나이에 자식을 한 번에 셋이나 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가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아빠 엄마랑 인연 끊는 걸로 받아들이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지? 2번 다시 너를 찾지 않을 테고 지금 미선이 네가 누리고 있는 금전적인 것들과 함께 관련된 모든 걸 전부 다 끊어낼 거다. 앞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해지고 네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아빠 말 안 듣고 저놈이랑 함께 할 거야? 뒤늦게 현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는 미선이 너 주위에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아빠랑 지금 병원을 가던지 아니면 저놈이랑 여기에 남던지 둘 중 하나 선택하거라. 어떻게 할래? 너에게 많은 시간을 줄 수가 없다. 이 집에 머물러 있는 것도 끔찍하니까. 아빠, 저는 석잔 씨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은 많잖아요. 꼭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아이도 낳고 의사가 될 수 있게 공부도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여보, 더 이상은 대화가 통할 것 같지 않아요. 아주 저놈한테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버렸네요. 그냥 쓰레기 같은 이 집에서 지질이 궁상처럼 살라고 하세요. 그냥 딸 하나 없던 셈치고 살면 되는 거죠. 저는 이쪽 집안과 사돈 맺고 싶지 않네요. 아버님, 어머님,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자네, 기회라는 말 함부로 입에 담는 거 아닐세.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나 해당이 되는 거지. 능력도 없고 아무런 계획 없이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자네는 인생 자체가 실패작인데 무슨 기회가 있겠나? 결국 조금도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열지 못한 채 그녀의 부모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이 데려온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부모님은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으셨죠. 처음에는 열심히만 살면 분명 좋은 길이 펼쳐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머릿속으로 계획했던 것과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 자체가 달라서 그런지 며느리는 너무 철이 없었어요. 아들은 어떻게든 대학은 졸업시켜 주고 싶은 마음에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 외에 잠잘 시간 쪼개가며 쉬지 않고 일을 해왔어요. 저 또한 기존에 하던 식당 일 말고도 또 다른 식당에서 주방 일을 도와 한 푼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해왔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받기만 했는지 아들과 저의 노력에 고마워하기보단 당연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의사가 되면 분명 빛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어머님, 제 뱃속에 아이가 지금 셋이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곧 있으면 출산인데 음식이 이게 뭐예요? 애들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운 줄 아세요? 셋 다 입맛이 다 달라서 골고루 먹어야 하는데 왜 항상 고기 반찬은 빠져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소고기 먹고 싶다고 며칠 전부터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솔직히 원하는 걸 먹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짜증이 나요. 몸도 무거워서 요즘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는 제가 얼마나 우울한지 아세요? 저도 더 이상 양보 못해요. 오늘은 무조건 소고기 먹어야겠어요. 이렇게까지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 거라곤 정말 몰랐어요. 그래도 먹을 건 잘 챙겨 먹을 줄 알았는데 같이 살아갈수록 실망만 커지는 것 같아요.
이제야 저희 부모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며느리는 궁핍한 생활을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금전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격이 점점 날카로워졌고 아들과도 싸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면서 무너지는 가정을 지켜만 봐야 했네요. 며느리한테 좋게 얘기하면서 아들과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에도 며느리는 아기 새 마냥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불만이 한가득 쌓여있는 며느리에게 저 또한 좋은 시선을 줄 수 없었고 안 좋은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며느리의 진통이 시작되면서 또 다른 전개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새 쌍둥이를 제왕절개로 낳았는데 당연하게 생각했던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아이들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10달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쳐다보려 하지도 않는 모습을 예상하지 못한 저는 당황스럽기만 했었죠.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들은 엄마 젖 한번 물려본 적 없이 분유로 배고픔을 달래야만 했어요.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대화를 시도했네요. 네가 힘들게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불쌍하지도 않아? 아이들이 배고파하는데 분유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저 아이들만 아니었어도 저는 지금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라고요. 지금은 애들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누구 잘못인데? 전부 다 네가 선택한 길이잖아. 애들이 무슨 죄니? 처신만 똑바로 했었어도 이 아이들에게 불행은 없었을 거라고.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왜 저질러서 애들을 원망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거라. 싫어요. 저는 엄마 아빠 보러 갈 거예요. 애도 낳았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갈게요. 제 삶을 찾고 싶어요. 애들을 놔두고 돌아가겠다고? 너 제정신이니?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애들을 놓고 가겠다는 거야? 너는 이 아이들의 엄마라고. 뱃속에 있었을 때만 엄마였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이가 부모 역할 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만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저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서 애들을 참아 지울 수가 없었다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부모님 밑에서 금전적으로 아낌없이 지원받으며 의사 될 거예요. 여기서 거지처럼 살고 싶은 마음 전혀 없네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걱정돼서 일찍 퇴근하고 왔는데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랑 인연 끊겠다는 거야? 오늘 혼인신고하러 가자고 했었잖아. 정식적인 부부가 되겠다며? 그런데 왜 갑자기 태도가 변하는 건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 부모님 말이 맞았어. 열심히 한다고 발버둥 쳐봤자 우리는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어. 어떻게든 나는 의사가 될 순 있겠지. 그럼 뭐해? 평생 당신이랑 애들 뒷바라지하며 어머님까지 돌봐야 하는 내 인생 너무 처참하잖아? 그래서 새 출발할 거야. 내가 애들한테 젖을 물리지 않는 이유도 더 이상 몸매 망가지지 않고 싶어서야. 혹시 알아? 나중에 능력 좋은 남자 만날 수도 있잖아. 며느리는 대책 없는 행동을 보여줬고 잠시 뒤 산후조리원에 사돈분들이 찾아오셨어요. 미리 연락이 취해졌던 것 같았네요. 사돈어른은 며느리를 부축해 밖으로 나가려 하길래 제가 말리려는 순간 사부인이 저를 밀치면서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셨고 나중에 다시 대화하는 게 좋겠다며 따로 연락 주겠다는 말을 끝으로 며느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렸네요. 아들이 그 뒤를 따랐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새 아이들만 남겨둔 채 정작 직접적으로 돌봐줘야 하는 엄마는 자리에 없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네요.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돈댁에서 추가적인 연락이 오지 않아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 아들에게 물어봤지만 만나주지 않고 있다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밖에서 쉬지 않고 일을 한 뒤에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사돈댁에 들려 며느리를 만나길 원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는 노릇이라 하던 일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셋을 키워보는 건 처음이라 모든 게 쉽지 않았고 애들은 엄마 품이 그리운지 아쉬운 대로 빈 젖을 물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네요. 그날 처음으로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아이들도 불쌍하지만 저도 그렇고 제 아들 또한 급격하게 바뀌어버린 현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었습니다. 결국 애들을 들쳐매고 아들과 함께 사돈댁에 찾아가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며 애타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지나가던 주민분께서 충격적인 한마디를 뱉으셨네요. 사돈댁이 며칠 전에 이사를 갔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고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당황스럽기만 했었어요. 며느리는 자기 부모님께 인정받지 않고 혼인신고하고 싶지 않다고 하길래 며느리가 출산하면 사돈댁과 다시 만나 해결하려 했는데 며느리는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막막했었고 그날 처음으로 아들의 가슴을 쉬지 않고 세차게 내리치면서 원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생각 없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라며 앞으로 몸이 부서져도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라고 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들도 죄송하다는 한마디를 한 채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저도 새 손녀들을 키우기 위해 악착같이 돈을 벌면서 사돈댁과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지만 그때 당시 돈도 없었을 뿐더러 세 딸을 키우는데도 정신이 없어 사돈댁을 찾는 건 그냥 포기하고 살았었어요. 그렇게 아들과 저는 물불 가리지 않고 돈이 되는 것들은 무엇이든 해오며 살아왔었네요. 세 딸들은 이런 고마움을 알고 있는지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었어요. 세 딸들 전부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어갈 만큼 공부를 정말 잘했었죠. 항상 하는 얘기가 다음에 커서 의사가 되겠다는 말이었어요. 피는 못 속인다고 그 길을 뒤따라가려는 걸 보니 기분이 참 묘했었죠. 함께 똘똘 뭉쳐 살아오면서 서로 싸우는 일도 많았고 또 좋은 추억도 많이 쌓으면서 지지고 볶다 보니 어느새 손녀들은 20살 성인이 돼서 좋은 대학에 진학을 했고 의사가 되기 위해 한 걸음씩 밟아가고 있었네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없었고 그동안 큰 사건, 사고 없이 잘 커준 것만도 정말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과 저녁 한 끼 하기로 약속을 잡았던 어느 날 대학교 앞에서 애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차량 한 대가 학교에서 나오다가 저와 부딪힐 뻔한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고 운전을 하던 차주가 놀라서 넘어진 저에게 급하게 다가와 괜찮냐며 제 몸 상태를 살피는데 눈을 마주치자마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는 미선이 아니니? 그러고 보니 너도 예전에 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지? 너는 엄마라는 게
애들을 버리고 도망을 가? 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석찬이는 얼굴이 반쪽이 되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애들을 위해 죽어라 일만 하고 있다고.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와서 어쩌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학교에 초대받아 잠깐 강의하러 왔던 것뿐이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저는 이미 새 출발했고 능력 좋은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고 있어요. 더 이상 제 인생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 애들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엄마라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사람 사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다고요. 지금 제가 많이 바쁘거든요. 부딪히지는 않은 것 같고 그냥 혼자 놀라서 넘어지신 것 같으니 10만 원 정도면 되죠. 무릎 까진 거 치료나 하세요. 20년 만에 처음 본 며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성격이 변한 건 전혀 없었어요. 좋은 차량에 부티 나는 옷을 걸치고 있는 걸로 봐선 아주 잘 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던 의사가 됐는지 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강의를 하러 왔다는 말에 서로 마주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새 쌍둥이라 분명 알고 있을 거란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급하게 멀리 사라져가는 며느리 차를 바라보면서 힘들게 몸을 일으켰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손녀들이 오지 않길래 전화를 걸어보니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뒤 학교에 일이 생겨서 오늘은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문자 한 통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한참 뒤에 집으로 돌아온 손녀들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학교에서 추가적인 강의를 들어야 하는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셋 다 방으로 급하게 들어갔어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애들이 저에게 말을 걸기 전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 손녀들과 며느리가 서로 엮이지 않길 바랄 뿐이었어요. 좋은 상황은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하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았죠. 아들한테는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 동안 고민을 하고 있었고 손녀들은 저녁 늦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각자 바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 조금의 대화도 제대로 이어갈 수 없다는 현실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손녀들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한 걸음씩 밟아 나가는 모습을 보면 대견스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퇴근한 아들한테 며느리와 마주쳤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아들은 많이 피곤했는지 씻고 바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네요. 그날 저는 쉽게 잠에 들지 못했어요. 그렇게 아침이 밝았고 언제나 그래왔듯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손녀들이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리곤 어디 가야 할 곳이 있다며 저와 함께 택시 타고 어디론가 급하게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자세히 보니 종합병원이 개원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녀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조용한 곳에 두곤 잠시 기다리라며 어디론가 향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충격적인 광경이 제 앞에 펼쳐졌고 손녀들은 20년 만에 만난 자기 친생모를 내 앞으로 데리고 왔네요. 교수님, 인사하세요. 저희 할머니세요. 지금까지 뼈를 갈아가며 저희 셋을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허리도 많이 굽으셨죠? 지금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몰라? 당장 안 나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여길 왜 찾아와?
저희한테 할 말 없으세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계속 모른 척 하실 거예요? 강의 오셨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정문 앞에서 저희 할머니랑 대화 나누는 거 전부 다 듣고 있었어요. 20년간 힘들게 저희를 키워주셨는데 꼴랑 10만 원 던져주고 급하게 사라지셨더라고요. 그때 엄마였다는 사실도 충격이었는데 할머니한테 하신 행동은 더 충격이었네요. 20년간 할머니와 아빠는 저희 셋을 키우기 위해 식모처럼 살아오셨어요. 엄마라는 사람은 20년간 아주 잘 먹고 잘 싸고 두 다리 뻗으며 살아왔었나 봐요. 얼굴에 기름이 흘러 넘치네요. 앞으로 저희가 하는 얘기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당신한테 새쌍둥이 딸이 있다는 걸 남편 되시는 분은 전혀 모르고 계시나 봐요? 너무 사랑하셔서 종합병원까지 개원해 주셨다면서요? 그럼 돈도 엄청나게 많으시겠어요? 결론만 얘기할게요. 지금 당장 할머니 통장으로 8억 넘겨 드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개원식 날 당신 딸이라는 거 전부 폭로해 버릴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진심이 담기지 않는 사과를 하신다면 마찬가지로 당신 인생은 끝날 줄 알라고요. 며느리는 얼굴이 사색이 돼선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간을 달라는 말에 손녀들은 시간을 줄 수 없다며 지금 당장 해결해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개원식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자 불안했는지 저한테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20년간의 세월 동안 고생한 걸 생각하면 용서해주고 싶지 않지만 저는 든든한 손녀를 셋이나 두었기 때문에 흘러버린 세월만큼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현재 자신의 가정을 깨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지 자기 딸들의 말을 순순히 따랐고 손녀들은 며느리와 함께 은행을 찾아가 제 통장으로 8억을 이체시켰습니다. 그제서야 손녀들은 며느리를 돌려보내줬네요. 넋이 나간 며느리는 개원식이 시작되자 급하게 자리에 참석하며 종합병원 홍보 영상 앞에 앉아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영상을 관람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상물이 멈추더니 다른 화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와 며느리가 학교 앞에서 마주쳤던 영상이 틀어졌어요. 고개를 돌리자 손녀들이 녹화해둔 영상을 재생시키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잠시 뒤 세 손녀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물이 틀어지면서 자신들이 친딸이었다는 진실을 털어놓고 있었네요. 그 모습을 본 며느리는 경악을 했고 당장 영상을 끄라는 말에 며느리 옆에 있던 현 남편 되는 사람이 건들지 말라고 소리치며 영상을 끝까지 보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버린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초점을 잃어버린 상태로 넋이 나가 있었네요. 그날 온 집이 난장판이 되었고 종합병원 개원식은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며느리의 현 남편은 부부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며 그 자리에서 떠나고 말았네요. 손녀들은 자기 친 생모 앞에 다가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며 복수의 눈빛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끝까지 쫓아가 무너뜨리겠다고 고생하는 저와 아들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결국 이혼을 당하게 되면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네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남아있지만 저는 복수보다 손녀들의 앞날만 생각하라며 더 이상의 관계를 만들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가 중요하지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네요. 손녀들이 저를 대신해 충분히 복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쫓겨난 며느리는 또 다른 사건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 손녀들을 지키기 위해 며느리가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은 전처인 며느리를 완전히 잊은 상태이고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 세 딸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가정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